저희 마지막 발표입니다. 다 같이 어깨 한번 쫙 펴고 네, 잠 좀 깨고 준비되시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집중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유시스 협력기업 팀 이름 머시스로 발표하게 된 김찬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출장 요리에 대해서 기획 요구를 받았는데요. 저희는 출장 요리 슌프 어플리케이션 기획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시스 측에서는 저희에게 집에서 편하게 고급 전문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출장 요리 매칭 앱 런칭 기획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처음 든 의문점은 출장 요리가 라는 어플이 왜 없을까였습니다. 출장 요리를 하는 개인 셰프들은 많은데 말이죠. 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는 출장 요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고 보편화되지 않은 서비스이기에 어플로 개발이 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이 점에서 저희에게 주어진 미션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하고 익숙하게 만들어서 출장 요리 자체를 새로운 외식 문화로 자리 잡게 하자였습니다. 저희 초기 컨셉 타깃으로는 3040 바쁜 워킹맘이었는데요. 자녀에게 좋은 음식을 주고 싶지만 바쁜 일상으로 인해 못 주는 분들을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 진행하였으나 결과 3040 응원자 대다수는 출장 요리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일상에서의 불필요함과 익숙하지 않은 출장 요리에 대한 거부감은 저희 미션 달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출장 요리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한다기보다는 특별한 날에 이벤트성으로 사용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점과, 출장 요리를 익숙한 서비스로 자리 잡게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타겟층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출장 요리라는 이벤트성 서비스를 빠르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일까 고민한 결과 저희는 2030 MZ세대를 타겟으로 해야 생각했습니다. 왜 MZ세대였을까요? 다음과 같은 4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비 문화입니다. 낮에는 삼각김밥, 저녁엔 오마카세. 이 문구는 MZ세대의 소비 패턴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고급 미식문화 소비와 절약 문화 또한 둘 다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즉 절약과 사치가 공존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2030 세대의 오마카세 등 고급 미식문화 소비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으며 2022년 대비 오마카세 식당 방문 비율이 23년도에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무지술 챌린지, 오픈 채팅 거지방, 도시락 오픈런 등 절약 문화의 형태 또한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MZ세대가 절약 문화에 참여하면서도 프리미엄 식당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MZ세대가 특별한 날에 프리미엄 식사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고액의 비용을 지불할 양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험 소비를 강조하는 MZ세대입니다. 물질적인 소유보다 고유한 경험을 추구하는 MZ세대는 저렴한 가격의 고급스러운 제품을 구매하는 스몰 럭셔리와 인스타그래머라는 콘텐츠를 선호합니다. 실제로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한 출장 요리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특별한 날 이용하고 싶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유로는 재미와 경험적 측면의 응답이 높았습니다. 이는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높았던 3040 세대와는 상반되는 MZ세대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증가하는 MZ세대의 파티 문화인데요. MZ세대는 서도 연말 모임 장소로 홈파티, 파티룸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X세대가 술집을 선택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즉 MZ세대가 파티를 즐기는 방식, 이벤트를 즐기는 방식은 출장 요리를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MZ세대의 마이크로 트렌드는 1년 이내에 사회 주류 트렌드가 된다. MZ세대가 반응하고 떠들기 시작한 것은 1년 이내에 세대를 초월해서 확산된다는 의미인데요. 프리슈머로서의 문화 전파자 역할을 하는 MZ세대는 인플루언서블 세대로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알고 있는 큰 전파력을 지닌 세대입니다. 이벤트성 출장 요리와 MZ세대의 특성 간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기에 저희는 2030 MZ세대를 타겟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특별한 날을 더 특별하게, 저희는 출장 요리 중개 어플리케이션 슌프입니다. 슌프는 슝 오는 셰프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슌프에 들어오시면 고급 세미 코스 요리들을 선택할 수 있고 셰프 또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어플 이용량 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준 사람들의 58%는 비용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뉴 및 셰프의 레벨을 설정해서 자신의 희망 비용 수준에 맞는 메뉴와 셰프를 선택하도록 구성하였고, 셰프 신뢰도에 대한 언급도 많았기 때문에 AI 면접 시스템 등 다양한 검증을 통해 어플 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세이프 인정 마크를 부여하여 고객들이 안심하게끔 했습니다. 셰프는 자신이 방문 가능한 장소를 미리 고객에게 안내를 해놓고 고객들은 어플을 이용한 후에 셰프에 대한 리뷰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대1 채팅 기능을 통해 고객과 상담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어플의 규모가 확대되어 다양한 셰프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확장 가능한 서비스로는 케어 요리를 갖고 와봤는데요. 외식 같은 경우에 좀 민감한 부분이 케어식이기 때문에 산모, 노인 케어식, 반려견 전문식 등으로도 확장시킬 수 있으며 또 더 나아가 출장 뷔페와 케이터링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부가 서비스로는 크게 오프라인 공간 슝튜디오가 있습니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 출장 요리를 망설이는 이유 중 공간에 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집 방문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일종의 출장 요리 공간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슝프 어플을 통해서 슝튜디오를 예약을 할 수 있고 이는 식사 시간 동안만 단시간 예약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고 한 번에 3팀까지 방문하다는 파티룸과의 차별성 또한 지닙니다. 이벤트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온라인의 서비스를 오프라인까지 끄집어내서 오프라인만이 줄 수 있는 가치를 더 확대시킨다는 것입니다. 유명 셰프 토크쇼 등 셰프들의 오프라인 커뮤니티로서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게시글을 올리고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남기는 등 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장도 만들 건데요. 출장 요리는 자주 이용한 서비스가 아니라 특별한 날 이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출장 요리 외에 어플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로 했습니다. 따라서 커뮤니티를 통해 유저들의 어플 체류 시간을 늘리고 유대감을 형성해서 어플 이탈률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사람들 머릿속에 익숙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마케팅 전략을 써서 어떤 재밌는 바이럴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테마 밥상입니다.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온 메뉴를 실제 요리로 구현하거나 패러디하는 방법인데요. 예시를 보시면 애니메이션 짱구에 나온 아침밥이고 캡틴 아메리카 몸매 정식이라고 캡틴 아메리카가 먹는 식단, 먹을 것 같은 식단을 패러디한 상황입니다. 이를 실사화시킨다는 것이죠. 경험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에게는 매우 특별하고 신선한 경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요리 유튜버 섭외 이벤트인데요. 애니메이션 요리를 만들거나 또 구독자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유튜버들을 섭외함으로써 저희 슝튜디오에 섭외함으로써 출장 요리 이벤트를 개최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내에서 홍보를 하게 하며 래플 방식으로 어플의 바이럴을 유도해서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흥미를 유발한 유튜브 자체가 바이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슝프라는 어플 홍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들은 저희 컨셉에 맞는 유튜브 예시를 한번 갖고 와본 겁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 간접 광고인데요. 유튜버 채널 콘텐츠에서 출장 요리를 시켜먹는 모습을 연출해서 익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시키고자 했습니다. 광고 시야는 유튜버 나선욱을 활용한 시간인데 제가 짧게 연극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빠! 오늘 이벤트 준비했다고? 오마카세 통째로 사왔어. 오마카세 통째로 사왔어? 포장했어? 에이 기다려봐 하면서 셰프에서 온 요리사가 등장하는 거죠. 그럼 여자가 감동합니다. 남자는 그러면 당당하게 오늘 집에서 쉬고 싶다며 그래서 집으로 셰프를 불렀어. 나는 재미요소, 유명 유튜버를 활용한 재미요소를 더함으로써 바이럴 동안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셰프 수급 방안입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았는데 이 외에도 전문 셰프에 대한 기본적인 수급이 들어가며 첫 번째 지역대학교 관련 학과 협업에서 조리학과 관련 학생들은 전문 분야에 대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으로 스펙 및 실무 경험을 지적하였는데요. 이에 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관련 학과 학생들의 스펙 증진 및 실무 경험 제공 명목으로 대학생 셰프들을 수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요식업계 프리랜서를 유인하는 것인데요.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매우 차갑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와 무관한 직업에서 투잡 세리잡으로 생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휴업을 해야 하거나 폐업이 이루어진 또는 예비 창업자로서 실무 경험을 쌓고자 하는 자영업자들의 대상으로 전문 분야를 살려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 증진 및 가격 홍보 수단으로서 셰프들을 유인한다는 것이죠. 저희 수익 구조입니다. 수익 구조는 발표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셰프 광고 수익에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셰프 선택에서는 셰프 목록 상단에 구성시켜 10만원의 정액제를 부여했고요. 울트라콜에서는 광고용 위치를 만들어 발견별로 구출시키는데 회원 등급에 따라 더 높아지는 회원일수록 더 넓은 반경에서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왜 출장 요리에 슈프를 사용해야 될까요? 출장 요리를 하는 개인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출장 요리 준비에 관련된 어플은 없었기에 저희가 슈프의 독창적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테마 밥상과 래플 등 재미 요소이며 배달 식당과 달리 1대1 개인 맞춤화된 요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과 서비스 이용을 위한 오프라인 스튜디오 대관이 이루어지는 자체 공간이에요.
내 눈앞에서 요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요리, 셰프 수급 과정에서 요식업계와 상생한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상 저희 슌프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해줬습니다. 자, 혹시 뭐 질문 혹시 따로 있을까요? 그 대표님께서 한번 질문 플랫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누군가가 오는 게 굉장히 조금의 약간 거부감이 약간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와서 지금 음식을 직접 해주시는 건데 그 조리 기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고 오시나요? 아니면 뭐 여기 뭐 가정에 있는 거나 뭐 그런 걸로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조리 기구나 뭐 다 가지고 와서 오셔서 만들어 주시는 건지. 사실 처음 유시스 측에서 사업 교수를 주실 때 뭐라 적혀 있었냐면 집에서 먹는 고급 전문 요리지만 요리사가 다 식재료나 식기구를 다 갖고 와서 요리사가 모든 걸 준비해서 해주는 시스템 그리고 끝까지 치워주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거를 설명 못 드리고 한 게 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요리사가 기본적으로 식기구 가져오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음식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겠는데 이런 비슷한 거 일본에는 쓰시는 분이 있으니까 딱 요만한 상 하나 들고 와서 해주는 그런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한식이라든지 음식이 바뀌더라고요. 큰 가격. 음식 자체에 대한 선택을 종류의 선택을 소비자가 하기 때문에 그 소비자와 그 음식을 제공하는 셰프의 수요 공급이 맞으면 저희가 매칭된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상하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항상 제가 오늘 계속 보면서 느끼는 점은 만약에 지금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스팀이나 구멍이나 이런 플랫폼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 이런 아이템을 그냥 붙이면 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방어 전략, 차별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신 흔적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자꾸 그런 쪽에 어떤 방어 전략이 왜 없을까 이런 게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플랫폼이 카카오도 엄청난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순고나 당근마켓도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이 아이디어로 어떻게 이 앱으로 어떻게 그 플랫폼을 뚫을 것인가, 그 업체들이 경쟁자가 됐을 때 어떻게 방어가 될 것인가, 그에 대한 대응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 아이디어 자체가 만약에 순고 그런 다른 플랫폼에서 따라하지 못하는 걸로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었으면 그런 방향으로도 끊임없이 고민을 해봤을 텐데 아이디어 자체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 아이디어에 맞는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는 남친은 네. 그러면 가장 이 기획을 하시면서 가장 지금은 타겟은 MZ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MZ 나름대로 그 안에 이제 소득 차이가 있을 테니까 가장 염두에 두고 있던 뭐 거주지나 뭐 소득 단위로 생각해보고 있던 그 계층 소비자 정도 떠오르신 그 그룹 같은 게 있나요? 거주지 소비라기보다 사실 MZ세대의 소비 패턴을 보면 아까 보셨다시피 낮에는 삼각김밥, 저녁에 오마카세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신들의 원하는 바가 있으면 원하는 식사를 하거나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걸 위해서 한 끼를 안 먹더라도 그걸 이루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그 MZ세대의 특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출장 요리라는 특별한 날에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든 자신들의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가격대가 지금 설명이 안 돼가지고 이제 단순 비교하기는 힘든데 제 아들내미도 파티룸에 한 번씩 가더라고요. 이제 특별한 날에. 이제 그건 한 번씩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과연 사업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시중에 보면은 다이닝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컨셉별로 뭐 한식이든 이제 양식이든 거기 가면 솔직히 기분도 잘 먹고 오거든요. 이제 그런 데하고 사실 약간 좀 차별화가 돼야 경쟁 우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고민을 갖다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고민을. 아까 가격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타 경쟁 서비스와의 어떤 경쟁 우위에 대한 문제 어떤 등등에 대해서 약간 비교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제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받았던 그 RFP 안에서는 되게 잘 다양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쓴소리를 뭐 많이 들었어요. 아니 뭐 이게 나중에 이제 학생들의 어떤 그런 발전하면서 되게 걸음이 될 것 같긴 한데 아까도 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여하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 모델을 통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소통을 해주셨으면 좀 더 매력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냥 화두만 RFP만 던져놓고 너가 알아서 조금 해줘 이런 기업들이 좀 많으셔요. 뭐 물론 아닌 기업도 많으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 발표회 때 이렇게 항상 그 학생들이 아이들이 지적받는 부분들이 그래도 현실성을 조금 고려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아쉽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주어진 환경 안에서는 이 정도까지 결과물이 과연 직원분들한테 나올 수 있을까? 대표님 할 수 있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리서치업을 하고 있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주 고객사가 이제 한라만도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원씩 줍니다. 이렇게 기획서 내는데. 근데 중소기업들은 사실 여기 서류 던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셔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 장학금 준다 100만 원만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아무도 신청 안 합니다. 진짜로. 근데 여러분들 지금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내는 이 결과물 수준 자체가 시장에서는 그래도 서울 경기권 시장에서는 적어도 2천만 원 이상 자치를 해요. 물론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발표 너무 잘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도 엄청 많았고 그래서 A부터 Z까지 다 잘할 수 없어요. A부터 Z까지. 그 중에 하나라도 잘한 포인트가 있으면 여러분들 성장하는 데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기성세대들이 한마디 한마디 한 거는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거고 공격하는 건 아니야.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10주지? 10주, 12주가? 5주입니다. 그래도 이제 결과물 준비하는 과정이 한 3주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8주에서 10주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10주 동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발표했던 그 가치는 사실은 돈으로 따지면 안 돼. 돈으로 따질 수도 없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여러분들도 지금 평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